요즘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취업 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굉장히 불만이 지금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좀 막아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역차별이다, 미래 일자리를 뺏긴 것이다. 지금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많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또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많이 실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글에 그 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분노한다고 한 자체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좀 슬픔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계급으로 청년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거, 부모님이 비정규직이거나 주변에서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차별받는 거를 눈으로 보아왔던 세대 아닙니까? 네. 그런 세대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40, 50대나 장년층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인데 네. 박근혜 정권 때도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에서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아젠다였는데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나는 신분 상승 못하는데 쟤들은 신분 상승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좀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청년들의 분노가 왜 나왔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공정의 틀을 벗어날 때, 네. 공정의 틀을 벗어날 때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정부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낸다. 정규직 되더라도 연봉은 3.7% 300만 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알바가 갑자기 정규직 돼서 5천만 원 받는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출처가 알 수 없는 글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소위 정규직으로의 신분 세탁,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또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깊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요, 평론가님 공정인 줄 알았는데 공정이 아니었다 라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공정한 거죠. 공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네. 다 필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규직으로 해서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또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매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거죠. 네. 그걸 원위치로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번에 1,900명 정도를 정규직하는데 그 자리가 새로 뽑을 신입사원들의 수를 줄였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보안검색요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험을 치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네. 신입사원을 뽑는 그 일자리하고 보안검색 일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마침 또 청와대에서도 황덕순 네. 그 수석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또는 그 취업시간에 뽑을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일이고,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나는 공기업 1등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자리를 다 뺏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저는 아니다. 나름대로 어떤 자신에 대한 박탈 또는
좀 부러움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정규직 일자리도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 좀 더 유연하게 바뀌면서 이 정부 정책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과연 공기업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지 정말로 피해가 안 갔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끝난다고 보고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1,900명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대로 가는 방향은 저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청년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입사원을 뽑을 여지조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부터 해서 이럴 거였으면 다 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열어줬다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아까 그 잘못된 부분 또 저희가 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좀 커지고 있던 와중에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고 큰 기회가 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또 일부 또 반박하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의 처사는 원칙이 무너져서 이런 사태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할지를 보고 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여야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특히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많은 그 비정규직 요원들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세팅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저는 대부분의 공기업도 이런 방향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하나 이것이 그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나름대로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은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다 또는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을 것 같고 과연 그것이 맞게끔 우리 청년의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주도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거는 저는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어떻게 인력을 관리할지 특히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뽑을지를 좀 더 예의주시하게 좀 지켜볼 일이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청년들을 좌절케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얘기가 뭐 저는 사실이 될 것이다. 조만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이 지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갈등 양상이 사실은 어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미 이제 취업을 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갈등 또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이 사이의 갈등 또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도 직접 고용이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고용이 되는 사람들 간의 갈등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선시대 때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서얼 폐지 얘기들이 있죠. 서자들은 과거 시험 못 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얼을 폐지하는 걸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양반의 자제들이에요. 왜? 과거의 문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아예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게 됐던 여성들, 그 다음에 천민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좀 예측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방문한 어떤 몇몇 지역만 먼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정규직화 해주고 대통령이 가지 않았던 지역은 천천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양상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간다면 여기는 몇 년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고 그랬을 경우에 신분의 안정과 급여 상승은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획표가 나와 있다면 청년들 중에서 나는 시험을 봐가지고 인천국제공사에 5천만 원이 넘는 일반직으로 공부를 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5천만 원은 안 되지만은 3천 몇백만 원 되는 이런 어떤 자리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을 없이
두서없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마치 로또식으로 어디는 정규직되고 어디는 안 되다 보니까 박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도 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장기 플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예측 가능성 있게 전환을 해라. 그렇게 되면 네. 청년들도 준비해서 어려운 시험, 가기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더 가기 쉬우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부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네. 앞으로 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청년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동 환경의 개선은 누구나 다 사실은 찬성하는 의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설득을 얻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